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거 4가지를 딱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테크트리예요. 딱 하나, 둘, 셋, 넷, 요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식이 그냥 무조건 성공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안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은 제 자녀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성공으로 가는 4가지 성공 트리 좀 알려드릴까 싶은데요. 조금 제목을 바꿔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4가지 조금 알려드릴까 싶어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뭔가를 제공하고 있나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실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이 영상을 안 봐도 됩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있다,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정말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기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근데 이 사람들조차 자신이 왜 성공했는지 비결을 요약 정리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공을 하긴 했는데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그동안 겪은 것들, 그리고 제가 이뤄낸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한번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 이것들을 약간 법칙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썼던 책이 아웃풋 법칙이라는 책이죠. 여러 가지 성공 법칙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원리만 살짝 정리해서 냈던 책이에요. 누군가에게 뭔가 가치를 제공하라, 뭐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사실 지금 당장 우리는 5만 원이라도 더 벌고 싶을 텐데 좀 더 여유롭게 뭔가 부수입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뭐 애들 과일이라도 마음 편하게 그냥 사주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인데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라, 이 너무 뜬구름 같고 뭔가 기버가 되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책에 담지 못했던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었던 걸 해야 될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거 4가지를 딱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테크트리예요. 딱 하나, 둘, 셋, 넷, 요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최초에 진행했던 거기도 하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책에서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보거든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좀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좀 빠르게 해볼게요. 보통 인간은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작은 울타리가 뭐죠? 가족이죠. 이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제 막내였고요. 사실은 가족 중에서도 가장 꼴찌였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어릴 때, 야, 너는 공부는 안 되겠다, 나랑 같이 막노동이나 하러 가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울타리가 뭐죠? 학교라는 울타리죠. 학교 안에서 선생님한테 맨날 칭찬받는 학생이었을까요? 저는 평균 이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좋은 회사, 좋은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듣고 살았죠. 그 다음 울타리가 이제 가족에서 학교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직장으로 들어가죠. 사회에도 큰 울타리죠. 근데 여기 안에서도 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될까? 하던 거나 똑바로 해. 그런 거 이야기 듣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어떤 오는 결핍이 있죠. 그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이 인정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이 결핍에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두고 보자. 내가 길피코, 당신들의 이 코를 납작하게 하고 만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되게 선한 마음인가요? 여러분 들었을 때 악에 바친 마음인가요? 후자에 가깝죠. 결핍에서 오는 이 악의 감정이 있어요. 악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죠. 잘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걸 다스리기 힘드니까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가거나 절에 가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세상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비록 너희 남편이 가정에 관심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이라도 갖다 주지 않느냐. 너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또한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악의 감정을 눌러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악의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바로 1단계예요. 이 두고 보자의 마음, 이 악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라. 얘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얘를 활용하라. 이게 없으면 그냥 지금 현재 만족하게 돼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던 되게 작은 거를 그냥 감사하게 돼요. 어떻게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저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항상 가진 거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 듣고 살았거든요. 땀은 거짓말을 안 한다. 열심히 하라.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 이야기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 누구에게도 인정 못 받고 마음은 이 악감정이 올라오는데 어찌할 바는 모르겠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영상을 정말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동안의 내 어떤 경험들, 그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그들이 나를 대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마주하고 이 악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억누를 필요가 없어요. 뭐 누군가를 해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 감정이 조금 필요해요. 각성제로서. 그 다음 해야 될 거 참 얘기해 볼까요? 실제 제가 했던 것들인데요. 이 악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치겠는 거죠. 제가 했던 방법은 뭘 할지 모르니까 그냥 독서를 했어요. 근데 독서의 장르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1과 0, 둘로 나누면 이 악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책이 있고 얘를 잘 활용하고 극대화하라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서전 같은 거 볼까요? 뭐 대기업 회장님이 뭐 옛날에 그거 해보긴 했어? 하면 무조건 돼!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책을 보면 와, 이 사람 진짜 완전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야, 그까지 해봐. 해보긴 했어. 해보긴 하고 지금 안 된다 얘기하는 거야? 이 메시지가 뭐냐면 선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다 괜찮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후자에 가까워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 스토리 책들은 특히나 자서전들은 이 악의 감정이 더 극대화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책을 읽을 때요. 성과 관련된 책을 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책만 찾아서 읽었죠. 지금 내 이 악의 감정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움되는 책만 읽었어요. 성공한 사람 인터뷰도 그래서 찾아봤던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독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게 독서든 뭐 유튜브 영상이든 뭐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든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감정으로 머무르지 않아요. 말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했던 방법은 책을 읽으면서 그때 막 내 뒤통수를 쳤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울을 보면서 혼자 되뇌는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걸 말로 내뱉게 되더라고요. 두고 봐. 내가 스티브 잡스 대단하지. 근데 그 사람 나이가 훨씬 많잖아. 나 어리잖아. 나 그 사람보다 최소 10배 이상 대단한 사람이 된다. 두고 봐. 그런 말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게 돼요. 처음에 와이프가 그 얘기 들으면 콧방귀 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지금 회사나 가. 지금 청소나 하고. 이렇게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반응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현실화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나는 이 말, 행동을, 이 습관을 가지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또 들었던 사람의 반응이 달라져요. 와이프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여요. 저 사람이 저런 목표를 갑자기 얘기하네? 진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돼버렸는데 진짜 이번에 되려나?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이 사람도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디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거다가 아니라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현재형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얘기를 하면 오빠 말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잘 되면 자기도 잘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반에 이거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 감정이 약해져요. 모든 것들이 다 해피엔딩이 되고 잘 이루어지고 그때는 악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위험하죠. 그래서 구글도 보면은 자기들이 회사의 미션이 악마가 되지 말자거든요. 근데 그게 초반에는 되게 악마 같은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령 다 하고 나니까 이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체면을 걸어야 된다. 누군가가 체면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책인 거죠. 지금은 책보다 뭐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봐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자, 체면이 걸렸어. 나는 막 대단한 사람이 된대. 근데 뭐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은 뭐 이것저것 배우고 이것저것 시도하고 막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산으로 가요.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또는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잘하고 싶어서 했던 짓들이. 근데 그 방식으로 해서는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봤는데 책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성공했을 때에 그 완성됐을 때 이미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가더라고요. 나는 그게 없는데 나는 그냥 돈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완성된 모습 여기에 이미 와 있는 거죠. 저는 학창 시절에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렇지. 지금 이제 시험 치기 일주일 전이니까, 자, 국어 공부 오늘 하고, 화요일 날은 수학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량을 다 공부하면 시험 치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대학을 가고 나서도 취업을 할 때도 또 똑같은 식으로, 자격증 A를 따고, 영어 시험을 하고, 뭐를 해서,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지원을 하자. 합격하면 끝!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이걸 곰곰이 봤더니 여기는 마지막에 최종 엔드 이미지가 항상 있어요. 정확한 목표가 존재해요. 그거에 따라서 탕탕탕탕 하면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회사를 들어가고 사회 이 초년생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뭐를 해야 될지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유튜브로 뭐 정말 할 건지, 스마트 스토어를 할 건지, 작가가 될 건지, 뭐 사업가가 될 건지, 모든 길이 열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내가 그냥 많은 사람들 만나봐야지, 책을 많이 읽어야지, 회사에서 내가 부족한 걸 채워가야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공부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된 경험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은 절대 답이 아니구나 하고 빨리 X를 치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방식을 탑재해야 되겠다. 그게 뭐였냐면 결국은 최종 엔드 이미지,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마지막에 그린다고 해야 될까요? 결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계획한다고 해야 될까요? 나만의 인생의 그 미션 한 가지, 이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가정 종합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지금 현재 내가 분명히 잘하고 있고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하거나 내가 회사 내에서 조금 다른 길로, 저는 그때 뭐 IT 개발을 하고 있었고 뭐 개발자로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IT를 하더라도 IT 컨설팅을 하고 싶었고, 그게 아니면 신규 사업 같은 거 할 때 신규 사업을 내가 기획하고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럼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모습이 뭘까? 임원이 되나?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런 행동들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과연 즐거울까? 내가 원하는 모습일까? 어떤 게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일까? 이런 걸 쭉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침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은데 이 과정에 있어서 그것들이 충족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습도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여기다 같이 적었어요. 왜? 이건 괴로움이거든요. 이 현실을 좀 마주하고 이 괴로움을 인식하면 할수록 악의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 밑에다가 내가 희망하는 모습을 진짜 적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엔드 이미지를. 저는 나만의
회사를 갖고 싶었고, 제 타이틀은 당연히 대표가 되고 싶었고, 투자자가 되고 싶었고, 나중에 그것들을 좀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정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 사업을 하자. 근데 그 교육 사업이면 참 괜찮겠다. 이렇게 해놓고 역으로 내가 이미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건 뭘까? 뭔가 하고 있는 게 있겠죠. 근데 그 직전에 이 사람은 그게 되기 위해서 뭘 했을까? 그 전에 얘가 뭘 했을까? 역추적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는 뭘 해야 될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요걸 하고 나면 나중에 여기에 조금 내가 실력이 쌓이고 재능이 생기면 요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반복하다 보면 요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드 이미지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역사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방식이 그냥 무조건 성공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안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처음에 이게 과연 성공 법칙이 모르고 그냥 했던 경우가 많겠죠. 저도 그랬었고. 근데 책을 보면 똑같은 메시지가 책에 적혀 있거든요. 그때마다 소름 끼치죠. 내가 했던 방식인데? 그래서 내가 잘 됐구나. 이런 것들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가정조합계획 8년짜리 또는 5년짜리 이제 이런 것들을 세웠었고 2012년도에 제가 이걸 한번 진짜 작성했었고 2017년도도 한번 업데이트를 했었고 그로부터 지금 또 2024년이 돼버려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를 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살짝 또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이 두 가지를 함께 적는 게 중요해요. 이것만 적어가지고는 그냥 막연하게 행복한 일만 적어요. 파라다이스만 적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와, 내가 엄청 괴로워지는구나를 인식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게 괴로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가 더 크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요까지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총 3가지 했죠. 처음에 뭐 했죠? 두고 보자. 악의 감정을 조금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긴 했는데 그냥 마주 본 것 뿐이에요. 두 번째는 뭐 했죠? 그 악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근데 그거를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체면을 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 성공할 거야. 나 같은 사람도 다 성공했었어. 세 번째 뭐 한 거죠? 최종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내가 완성된 모습을 상상한 거죠. 이거는 성공에 대한 체면일 뿐이에요. 이거는 성공에 대한 최종 이미지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알아요? 현실에서. 두고 보자. 내가 다 바꿔버리겠어. 나는 무조건 성공해. 나 이런 사람이 돼. 미치광이죠. 그 옛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미치광이죠. 1%의 노력도 안 하면서 미래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미치광이라는 거죠. 네 번째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이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최종 이미지를 그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동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보 수집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걸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한 획을 긋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체면을 걸 때는 사실은 그냥 성공의 마인드와 관련된 책을 위주로 읽었다면 정보 수집을 할 때는 내가 되고 싶은 그 분야와 관련된 책만 읽었죠. 그 분야와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글, 블로그, 카페, 모임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에 포커싱해서 도대체 그걸 이루어 나간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길래 그게 가능했을까? 초반에 걔는 뭘 했지? 그 다음 뭐 한 거지? 그럼 나는 지금 뭘 모르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 힌트를 계속 얻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한 거죠. 정보 수집을 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나와요. 투두 리스트는. 그거는 그냥 하면 돼요. 왜 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체면이 걸려있고 최종 이미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얘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즐겁게 하게 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보를 이제 수집해 나가는 거죠. 이 4가지가 어려운가요? 그리고 엄청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나요? 논리적으로 이걸 반박할 여지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했던 거랑 완벽하기도 하고요. 또 성공 관련된 법칙의 책을 읽어보면 이 유사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엄청 많아요.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5년 단위로 계속 했던 거기도 하고요. 두고 보자 악의 감정 있죠. 이 악의 감정은 1단계 초반에서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게 계단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필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에 있다가 두고 보자. 내가 진짜 성공해가지고 야 진짜 쟤 부럽다는 이야기 듣고 만다. 그리고 나중에 뭔가 새로운 분야 딱 도전하잖아요. 제가 뭐 부동산 강의 같은 거 처음 딱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쟤 뭐야? 듣도 보도 못한 애가 등장해가지고 쟤 뭐 알지도 못하는 놈이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고 보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되고 만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뭐 사업 초짜가 뭐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고 보자. 사업가가 정말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가 되고 만다. 이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악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를 표현을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감정은 때로는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무한정 계속 올라가겠어요?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되죠? 지옥구까지 가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이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라고 봐요. 저도 이제 선택을 해 나가는 입장이고요. 저도 방금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썼던 제 종합 계획들을 보면서 와 정말 신기하게 썼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었는데 내가 그걸 썼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는데 와 내가 지금 최근에 미션을 적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옛날에도 적었던 내용이네? 와 내가 진짜 이걸 달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도 있었구나. 근데 그게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놀라울 때가 많아요. 제 인생의 미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제 인생의 미션을 업데이트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놔둬야 되겠다.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이 인생의 미션을 2012년에 작성을 했거든요. 그때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이걸 써야 되겠다.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 10시에 서재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딱 PPT 2장을 만들자. 내 엔드 이미지와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도출해내는 PPT 2장을 만드는데 이게 새벽 4시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 PPT를 이메일로 제 와이프한테 딱 보내놨죠. 내 인생의 미션이 이거야.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요인들을 조금 할애해야 되고 주말 하루를 좀 써야 되고 그걸 했을 때 당신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건데 이거 한 가지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요. 그날은 기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마치 그게 달성된 것 같은 마음으로 제가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잤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또 최근에 제가 지금 벌써 24년이죠. 이 미션을 작성을 한 다음에 와이프한테 이메일 보내지 않고 이거를 제 휴대폰 그냥 터치하자마자 시계가 나오는 딱 여기 있죠.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패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기기에다가 이걸 다 넣어놨어요. 시계 볼 때마다 이게 딱 보이게끔 인생 미션 해가지고 글자가 빡 나는 이렇게 된다. 그게 뭔지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좀 부끄러운데요. 이게 제 10년 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줄을 딱 적었습니다. 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된다. 찰리 먼거 같은.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찰리 먼거는 뭐를 제일 많이 했지? 1번이 독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만큼 독서를 한다. 다만 이제 시대가 좀 변했잖아요. 이분은 저희 할아버지 뻘이고 그때는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 지금은 내 생각을 조금 나눠주고 싶은데 독서에서 깨달은 바, 제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를 계속 하는 거는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유튜브로 콘텐츠를 지금처럼 만드는 거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했던 게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잘 인내하고 참아요. 본인이 생각한 어떤 순간들이 올 때까지. 과거에도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과열됐을 때도 기다리고. 딱 완벽한 순간 왔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다림을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저는 기다림이 똑같은 말이 채우는 시간, 배우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칼을 갈면서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진행할 때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잘 모르는 지역, 종목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해가면서 기다린다.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그냥 남들이 이걸 한다고 하니까 막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핵심 성공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거는 정말 괜찮은 사업이고 정말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움직이기 위해서 배우는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정말로 이거는 값지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배워나간다 라는 거죠. 저는 당연히 시간만 나면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사업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제 인생에서 도움되는 배움들 뭐가 있을까? 조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습득하고 싶은데 야, 언어가 좀 부족해서 습득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네. 왜냐하면 국내에 나와 있는 책과 그 원서로 쓰여지는 책의 그 분량 자체가 없는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짜증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언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투자 사업하고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꼭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도 사실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나라 가면 그게 전혀 당연하지가 않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넣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잘하는 게 확실한 순간이 왔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투자자니까. 그리고 제가 적은 것도 여기 투자자가 빠지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것을 진행할 때 제가 밑에다 조금 적은 건 뭐냐면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마라.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그 다음에 그 본질, 그 투자의 그 내재 가치를 잘 살펴라. 레버리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영끌하지 마라. 절대 망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가 조금 저를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요렇게 한 장을 딱 정리했어요. 난 앞으로 이것만 하면 된다. 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된다. 될 수밖에 없다. 왜? 찰리 먼거가 했던 것만 하니까. 그 사람이 뭘 많이 했지? 독서. 근데 이 독서가 무슨 독서죠? 그냥 독서가 아니겠죠. 이 독서할 때 이걸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독서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말이에요. 찰리 먼거 쓴 책, 인터뷰 내용들을 어떤 구조를 보면 성공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편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A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B를 공부를 하고 C를 공부하다가 여기에서 괜찮은 점들을 조각조각들을 모아가지고 그렇지 이걸 한 다음에 어떤 최선의 결정을 하면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식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살면서 되게 중요한 원칙, 본질 이런 것들은 어디에 녹아져 있냐면 우리가 접하는 되게 이런 좁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수학자가 말하는 어떤 되게 깊은 지식들 중에서 정말 본질을 깨뚫는 이야기들이 어딘가 묻어져 있고요. 또는 그게 음악에서도 있고요. 건축에서도 있고요. 뭐 나라, 정치, 정책 되게 넓은 분야에서의 그 사람들보다 더 코어가 되는 이 지식들을 기반으로 정말로 이 중요한 원칙들이 뭔지를 본인이 격자가 있어야만 한다. 이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현재 상황에서 어떤 회사가 있을 거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A, B, C를 가지고 이걸 판단해 보니까 오케이 다 괜찮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쫙 깨달아서 나만의 이 격자 모델을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이게 맞는지를 통통 대입해서 이게 맞아떨어지는지를 해봤을 때 yes, no를 가지고 탈락을 시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격자를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한 독서를 해야 되겠다.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기부를 많이 했었고 그 기부를 많이 할 때 특히 대학에다 기부할 때 내가 이 건물을 직접 이거를 설계하는 조건으로 기부하겠다. 그걸 응해주면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웬만한 건축 설계사보다 건축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 잘할 거예요? 이거를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죠. 뭐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왜 남자, 여자 화장실의 사이즈가 똑같냐? 왜 여자들은 줄 서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생리적으로 이게 남자들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소변기계를 여러 개 놔두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해결되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룸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조그맣게 여자 화장실 크게 이렇게 만들면 해결될 일을 왜 이 멍청한 건축가들이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지식이 다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겠어요. 단순 단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독서할 때 건축, 설계, 수학, 음악, 예술, 미술, 키워드를 던져서 최근 100년 동안 나왔던 책들 있죠. 그 책들 중에서 괜찮은 책들을 전부 다 찜하기를 다 누르고 걔를 계속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10권 이상씩 책을 계속 보게 되는 건데, 미친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저만의 격자를 만들고 싶은 건데, 사실 처음에 초보자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현금 100만 원 만드는 게 급한데 못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 단계를 지나왔잖아요.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돈에 연연하지 않는데, 지금 가만히 내비둬도 자산 무조건 불어날 텐데, 그럼 다음 10년, 20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미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독서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1년에 100권 읽기 그런 게 아니라 찰리 먼거가 생각하는 그런 독서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저도 기다리는 걸 잘 못하거든요. 기다리는 걸 좀 해야 되겠다. 그 시간에 정말로 배움의 시간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확실할 때 그때 제대로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둔 게 지금 현재 저의 인생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만나는 분들이 제가 휴대폰 시계 보려고 딱 하다 보니까 앞에 뭐 잔뜩 적혀 있으니까, 최근에 누구 한 명을 만났는데 이거 뭐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이거 한번 봐도 되냐고. 그래서 보세요 하고 봤는데 이게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거를 적혀 있던 걸 누군가 봤죠. 그리고 제가 한두 마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적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짧게라도 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진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려나 보다. 진짜 이렇게까지 하려고 작심하고 있구나. 그냥 책 요즘 많이 본다고는 들었는데, 이야, 저렇게 한다고? 야, 이 사람 10년 지나면은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치 제가 옛날에 초보자 시절에 계속 거울을 보고 되뇌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실은 그걸 말로 내뱉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저는 배우자였거든요. 배우자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가까운 사람들이 제 휴대폰을 딱 만났을 때 이건 뭐라고 물어볼 거고, 제가 그 말을 또 하게 되겠죠. 체면을 계속 걸겠죠. 저는 체면을 계속 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아침에 눈 떴을 때 틈틈이 휴대폰 정말 많이 만지니까 그때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 하겠어요? 아, 그래, 맞다. 또 책 보자. 좀 더 기다리자. 배우자. 이 생각을 계속 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돈 월 100만 원 만들었어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겠죠. 요즘 이런 거 해야 돈 됩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좀 이야기하다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야기 좀 어떠셨나요? 제가 좀 제 최근 이야기도 했고, 제 과거에 처음 했던 이야기도 했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도움되는 이야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당장 뭔가 해야 됐다면 그 4가지를 뭐를 순서대로 하면 좋을까?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들어보는 시간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